안녕하십니까. 오늘 KBS 창원과 진주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9시 뉴스는 이곳 진주혁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앞에서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된 전국 10곳 혁신도시 가운데 진주혁신도시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전 기간 중 가장 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오늘 진주시대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첫 소식 황지락 기자입니다. 자산 규모 171조 원,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진주 혁신도시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LH 개청식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천년의 도약을 다짐하는 LH의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여러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렇게 지역과의 융합, 상생 발전에서도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주거 안정과 효율적인 국토 개발을 담당해온 LH는 진주를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으로 만들고 재무 안정성 확보를 통한 새로운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진주와 경남 지역에 희망을 주는 국민들의 주거 공간, 생산 공간, 여가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역과 함께 하겠습니다. 9만 7천여 제곱미터의 지상 20층 규모인 LH 신청사는 초절전 에너지 절약형 건물. 신재생 에너지 비율 15%가 넘는 웅장한 4개 건물은 단연 진주 혁신도시의 상징 건물입니다. 실내 수영장 등 스포츠 센터는 올해 말부터 지역 주민에게 공개됩니다. 특히 LH 본사 진주 이전은 지난 2009년 주택토지공사 통합 이후 경남과 전북의 유치 갈등을 딛고 이뤄낸 결과로 진주 혁신도시가 후보지 선정 10년 만에 완성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LH 진주시대 개막과 함께 경남을 한 단계 도약시킬 진주 혁신도시가 이제 완성을 향해 또 한 번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진주혁신도시는 지난 8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상주 인구 3만 8천 명,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녹색 첨단 도시로 조성되는 진주혁신도시를 최세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진주의 상징 진주성에서 남강을 따라 동쪽으로 10분 남짓, 407만여 제곱미터 웅장한 진주혁신도시가 눈에 들어옵니다. 1조 500억 원이 투입된 진주혁신도시는 현재 공정률 99%, 착공 8년 2개월 만인 올해 말 기반시설이 완공됩니다. 진주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운데 LH와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주거문화와 산업단지 개발을 책임지는 주택건설기능 역할을 맡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세라믹기술원은 항공 등 경남 차세대 성장 산업을 지원하는 산업 지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화 사업인 항공이나 조선, 기계 분야의 그 업종들,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기관이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을 잘 알려서 활용 잘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머지 한국남동발전과 국방기술품질원, 중앙관세분석소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승강기 안전관리원은 내년까지 진주 이전을 마무리합니다. 전체 이전기관 직원은 3,500여 명. 상주 인구 3만 8천 명, 신재생 에너지 기반 녹색 첨단 도시로 설계된 진주혁신도시가 외형적 기틀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서부 경남이 중심 도시가 되어가지고 인근의 서부 경남뿐이 아니고 경남 전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상징적인 도시로 됐다. 진주혁신도시는 국내 첨단 주거문화와 산업 지원을 선도하는 경남 발전의 새로운 축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진주혁신도시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서 경남 중동부권에 비해 낙후됐던 서부권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혁신도시 조성이 단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넘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 한전은 광주 전남의 에너지밸리 클러스터 조성을 선포하고 관련 기업 500개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벌써 경기도 안산과 충주에 있던 한전 관련 기업이 광주 전남으로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진주로 이전한 한국세라믹기술원.
지난해 부산에서 창업한 한 벤처기업은 최근 진주로 본사를 옮겨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갖춘 연구기술과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초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 다음 달부터 이런 벤처기업 8곳이 진주에서 성공 신화를 준비합니다. 시설과 인력과 그다음에 이제 장비,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장비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처럼 혁신도시 조성 이유는 지역 산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 이전기관과 지역 대학이 함께하는 관련 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기업의 유치가 굉장히 지금 더딘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많은 기업이 관련되는 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진주 혁신도시 조성은 이제 큰 밑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남은 것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관련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그 내용을 채워가느냐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진주 혁신도시가 자족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전 기관 직원들의 가족들도 이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 여건과 대중교통 등 정주 여건이 아직 수도권에 못 미쳐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요일 늦은 오후 LH 본사 앞에 수십 대의 버스가 늘어서 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직원들을 수도권에 있는 집으로 태워보내기 위한 버스입니다. 학교라든지 그리고 주변 상권이 아주 시내처럼 막 활성화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겠지만 좀 당장에는 조금 약간 좀 불편한 감이 있지 않나. 한국남도발전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34%로 그나마 제일 높고 국방기술품질로는 29.6%, 한국세라믹기술로는 10.4%에 그치는 등 직원 10명 가운데 2명 정도만 가족과 함께 이주한 것입니다. 또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은 불편한 대중교통이 가족들을 이주시키는데 주저하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4개 노선 버스 사업대가 혁신도시와 진주 시내를 오가지만 수도권에 비하면 턱없이 불편한 실정. 저희가 진주시에서는 이용객 수가 개발되고 이용객 수가 늘어나는 상황을 보고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육과 문화 수준도 수도권과 격차를 좁혀야 합니다. 초중등학교를 빨리 건립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처음 초기에 이제 약속됐던 특성화 고등학교를 건립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혁신도시 주변에 주택을 마련하도록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수주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업계는 첨단 기술을 탑재한 고부가 선박과 특수선을 잇따라 내놓으며 위기의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피트 컨테이너 18,000개를 동시에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입니다. 2011년 스웨덴 머스크사로부터 20척을 수주해 4년 만에 건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이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한 척의 갑판 규모는 축구장 4개를 합친 규모에 달합니다. 20척을 모두 합치면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 물량의 일주일치를 선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손꼽힙니다. 연료 소비량은 거의 50%에 도달하고 각종 오염물질도 거의 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보다 더 높은 운항 경제성과 그리고 합리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배를 지금 설계하고 있고 STX조선은 3,000톤급 해경 최신의 경비함 태평양 13, 15호를 진수했습니다. 지난 2011년 중국 어선 단속 과정에서 이청호 경사가 순직한 사건을 계기로 단속 역량을 높이기 위해 건조됐습니다. 기존 경비함과 달리 얕은 수심에서도 운항할 수 있고 제자리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연료 소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속되는 모터를 사용하고 고속되는 디젤 엔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폐기관을 나오는 폐기가 불순물이 없도록 저감하는 장치를 최첨단 기술력과 친환경 설비를 바탕으로 조선업계가 새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20년 동안 개발지구로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 이뤄진 겁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무너진 벽은 수리도 못한 채 뻥 뚫려 있고 새 집을 짓지도 못합니다. 이게 종입니다. 종이. 이게 한번 봐서 이래가 사는 집 우리 집밖에 없어요. 이 동네도. 예. 논이지만 서류상 주거지역이라서 세금은 세금대로 내왔습니다. 700만 원밖에 안 오는데 국가에서 내는 세금은 1,400만 원을 내니까. 개발 없이 개발 지구 지정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1년 만에 주민들의 수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 두동지구 개발 사업 실시 계획이 승인 난 것. 보상을 비롯해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첫 단추를 꿰은 겁니다. 차라리 지구 해제를 바라기도 했던 주민들은 반색합니다. 20년 동안 고생한 곳이 오늘 이제 풀어지구나. 금년에 이제 이것이 막 풀어진다 하는 이 느낌을 봤을 때는 기분은 상당히 좋았지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택한 일명 거버넌스형 개발 방식이 주요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시행자로 나서고 주민들은 개발 뒤 땅 일부를 돌려받는 환지 방식을 택했습니다. 공공, 민간기업, 지역 주민의 다자간 협력 방식입니다. 개발 규모는 168만 제곱미터. 지난 2013년 토지주택공사마저 사업을 포기하고 나서는 기업이 없어 나온 자구책입니다. 2만 한 2천 명의 거주가 하는 인구가 거주하는 그런 도시가 탄생하게 됩니다. 기업이 아닌 행정기관이 시행자로 직접 나선 만큼 책임 있는 행정이 개발 성공의 관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2년 차에는 학교 현장에 집중해 교육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육감은 이제 시선을 과감하게 학교로 옮겨 현장을 챙기고 교직원과 학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도 오늘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하반기부터 국회 등 중앙정치 무대에서 창원광역시 승격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상수 시장은 하반기에 국회에서 광역시 세미나를 열고 내년 총선 이후 새 국회가 구성되면 입법 청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주시는 장애인과 노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시설물과 민간 건축물의 진주형 무장애도시 인증제 시행을 추진합니다. 진주형 무장애도시 인증제는 신설되는 공공시설물과 민간 건축물에 장애인 시설을 무료로 자문하고 인증을 도와주는 제도로 최근 구성된 실무인증위원회가 이를 맡습니다. 창원 지역 기업의 올해 3분기 경기 전망이 통합 창원상공회의소 출범 이후 가장 나빴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140곳을 조사한 결과 올 3분기 업황 전망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가 60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이번 2분기 107.1보다 47포인트 떨어졌고 통합 창원상공회의소 출범 이후 가장 나빴던 2012년 4분기에 65.8보다 5.8포인트 낮았습니다. 함양군은 다음 달 30일부터 5일 동안 상림공원 일대에서 열릴 산삼축제 운영 행사 계획 등을 확정했습니다. 함양 산삼축제위원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올해는 필봉산에서 산삼 캐기 체험을 포함해 10만이 역사 탐방 등 체험 행사를 30여 개로 늘렸고 소설가 이회수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창원 국악 관현악단 공연 등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남저수지 가족형 낚시공원 개발 사업이 창원시의회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어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삭감했던 주남저수지 낚시공원 개발 예산 1억 7천만 원을 복원해 통과시켰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철새 서식지와 생태계 파괴 우려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본회의에서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지역 개발 필요성이 강조되며 표결 끝에 다시 복원됐습니다. 정부 복합 리조트 신청 예정지인 진해 웅동지구의 토지 분할이 사실상 완료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진해 웅동지구 221만 제곱미터에 대해 협의를 끝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에서 특집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